오늘 하루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뉴스를 파악하는 이알류. 오늘 나인원 위원님, 김충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제 먼저 공개할까요? 오늘 살펴볼 주제입니다. 비둘기로 돌변한 파월의장, 기술주도 날개를 달까? FOMC 회의를 앞두고 공개석상에 나타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분석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 분위기가 더 좋았는데 아쉽지만 오후에 좀 상승폭 줄인 부분도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주도 날개 달까도 궁금하고 연말 랠리까지 더 이어질 수 있을까도 분석해 주시죠. 네, 정말 많은 주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 증시를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제 자정까지는 정말 어찌 보면 이제 횡보 구간의 흐름을 좀 보시다 보니까는 그냥 별것 없이 이렇게 좀 끝마무리 짓겠구나. 그리고 FOMC 즉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즉 20분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그 자체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해외 순물 쪽 하시는 분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방향성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하방에 큰 무게를 두신 분들도 계실 정도였는데 정말 어찌 본다면 흔한 말로 식스센스급의 정말 급반전의 상황이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급반등,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급작스러운 큰 반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정말 시장에 큰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조금만 아쉬운 점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미국 증시가 700포인트, 800포인트 이상의 어떤 급등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아쉽게도 그 다음날 이 길의 어떤 시가가 상당히 갭을 띄워주고 나서 그 이후로 내내 전일 종가 때까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사실 너무나 자주 보여주고 있고 올해 내내 미 증시가 최소 5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을 때에는 우리 증시는 오히려 시가 갭을 띄우고 난 뒤에 차익 실현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되고 비차익이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개인들만 적극적으로 매수하다가 이게 아닌가 해서 그냥 멈칫하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시장 거래 대금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역시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일단은 CPI 지표, PPI 지표가 이제 11월에 발표가 되었죠. 일단 사실상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유가도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기록을 했었고 지금 현재 배럴당 $8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70 내외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미국 내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 역시 마찬가지 상당히 호조세를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정점 그리고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긴축의 어떤 범위 자체를 크게 넓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폭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처럼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이 상당히 좀 반긴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0.75%포인트 인상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크게 증가치를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봤자 50베이시스 포인트, 즉 0.5%포인트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어쨌든 인상은 할 것이고 그 폭 자체가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 즉 0.25%포인트가 계속적으로 가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것이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각 국가의 어떤 금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런 식의 어떤 암묵적 규율이 좀 만들어져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파월 의장은 일단 이런 의견을 밝혔지만 약간 매파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리사 쿡 의사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부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폭 자체를 줄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상폭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파월의 의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무게가 그쪽으로 조금 더 비둘기적 발언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가 좀 실리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인 금리 인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0.5%포인트 정도 12월 13일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조금 더 구체화되겠지만 아마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인상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CPI 지표도 11월이 10월보다 더 낮은 수치를 즉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0.5%포인트 정도를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경기 침체를 우리가 확실시 탈피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이 딱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를 인상하게 되는 시점, 그 시점이 시장의 바닥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가 좀 살아나는 어떤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조금 준비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전쟁이 개시되기 직전이 평균적으로 70달러 내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이전, 즉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30달러 내외를 좀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가격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70달러까지 상승했는데 그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123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는 모든 공산품의 어떤 생산 원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라든지 경제 활동 자체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이 70달러 내외까지 지금 현재 아까 확인해 보니까 80달러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아마 70달러에서 80달러 정도 유지가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유가 상한제가 조만간 결의가 됩니다. 즉 G7 국가와 EU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아마도 65달러에서 70달러 그 상한선을 아마 결정하게 될 것이고 네. 이 부분이 러시아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너희 제품, 너희 원유 쓰지 않아도 충분히 미국이라든지 사우디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펙 플러스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 본다라면 경기 침체 국면은 어느 정도 벗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지금 앞서서 제가 기준금리, 즉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인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시장의 바닥이고 어느 정도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게 되는 국면일까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지금 현재 시점부터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선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종목, 정말 중장기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시는 분들 분명 많이들 계실 텐데요. 다소 좀 아쉽지만 뭐 삼성전자가 되었든 하이닉스가 되었든 LG전자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최소 12일 이상 꾸준하게 순매수가 들어온다든지 또 기관이 거기에 힘을 좀 더 보태주는 종목이 있다. 그리고 전저점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는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은 꾸준하게 좀 관찰하셔가지고 일단 포트 편입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면서 2023년도에 큰 수익들 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이론 의원님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분석 들어봤습니다. 금리가 미국에서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더 오르겠죠. 근데 그 룸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가 연말 랠리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소식까지 있는 가운데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의장. 자, 그러면 기술주도 날아갈까와 자, 그냥 국내 증시 더 날아갈까? 자, 김충섭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사실 시장에 걱정이 좀 많았잖아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뭐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지수 2,400이 또 다시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뭐 고민들 아닌 걱정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단도직입에서 뭐 주제로 좀 다루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미 유의미한 시그널이 발생이 됐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또 시장도 유의미한 시그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눌린다? 조정이 온다? 차라리 너무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언제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해야 될지 또 매수 등의 전략을 써야 될지 차라리 이 부분을 고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그런 전략으로 아마 시장에 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좋은 결과들을 좀 얻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단도직입 뭐 주제죠. 뭐 시황적인 부분들을 다룸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 네. 먼저 뭐 금리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미 확인된 셈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왔고 또 그런가요? 금리 인상 예. 속도 조절로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뭐 지난번 그 CPI, PPI 뭐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 이 순간부터 어찌 보면 12월 FOMC 속도 조절로는 사실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그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번이 될 수도 있고 다음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멘트를 쳤어요.
네, 쳤다라고 한 말은 좀 그렇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 발언은 이미 CPI 그 이전에 나왔었던 발언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하고서 그 금리 인사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뜻으로 네,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정말 낮게 나왔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려왔던 대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확인된 셈이고 금리 인사 속도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봐야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 완화 시기가 이르면 이제 12월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들여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혀 새로운 이슈는 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말씀하셨던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일단 사실 네, 확인해 볼 필요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죠. 금리 인상이요. 네, 속도 조절이지 이게 뭐 중단되거나 뭐 인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금리 인상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금리를 덜 올리든 더 올리든 어찌됐든지 간에 올라가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은 기술주들, 성장주들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벌어놓은 돈을 딱 쌓아두었다가 그거를 투자를 한다거나 증설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으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기술주도 그렇고 성장주들 전체적인 뭐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다르죠. 이 R&D에만 이게 막대한 자금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어디서 가지고 오겠습니까? 은행 같은 데서 끌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금리가 올라간다. 그만큼 이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한 부분들인데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그래요. 이 파월 의장도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뭐 속도를 뭐 늦추다 뿐이지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금리를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기술주들, 성장주들 이거는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시장 자체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께 뭐 유의미한 시그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뭐 눌림을 준다? 언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느냐 이 그 부분을 고민하자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즉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는 어찌됐든 올라갑니다. 즉 기술주들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넘어야 할 산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은 분명 뭐 좋은 결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누누이 여러분께 그 말씀을 또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속 가능한 이슈도 이슈입니다만은 조용할 때, 시끄러울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 선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들이죠. 아직까지 변수가 해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좀 완화됐다 뿐이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용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 조용할 때 아니겠습니까? 기술주들한테는. 네. 때문에 차라리 이런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께서 활용한다면은 먼 훗날 분명히 좋은 결과가 돼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좀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네. 뭐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금리 인상기입니다.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는 게 아니고 그 인상하는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건데요. 그것에 이제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여튼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 기술주에는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있네요. 조금 잠재워졌을 때 매수를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긴 호흡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이 달라진 뉴스는 없다, 사실. 뭐 CPI, PPI 대표적인 물가 지표인데 피크아웃을 확인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는 것도 이미 알려진 시장인데 좀 더 업종 종목별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오늘 업종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관심은 어디였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단연 눈에 띈 건 건설주입니다.
신규 수주, 그리고 사우디, 우크라, 그리고 규제 완화, 이번에는 그 금리 인상 조절론까지 다양한 이유가 거론됩니다. 자, 건설주 그동안 좀 침체가 길었던 만큼 이제 좀 빛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나윤원 의원님? 일단 상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고 일종의 단기 모멘텀에 따른 테마주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강남 지역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난을 겪다가 정말 상황 자체가 매우 안 좋아져서 이제 막대한 빚을 또는 부채를 좀 지으면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악화에 접어드신 분들도 계셨고 또 앞서 경남 쪽에서도 이제 중견 건설업체라고 좀 불리는 동원 건설 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이었죠. 일단 이제 부도가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름 기업이 그래도 중견 기업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채 쪽에서 상당히 좀 고금리에 어떤 자금을 끌어왔고 또 그것을 막지 못했고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떤 빌라 이런 부분들도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담보대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거부를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부도가 됐는데 이 앞서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언급을 좀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상장사 중에서는 한두 곳 그리고 비상장사를 포함해가지고 조만간 부도라든지 어떤 자금난에 있어 상당히 큰 상황이 좀 올지 모른다라는 그 리스트가 한번 좀 돈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사실상 FOMC에서 지금 파월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그 자체 폭을 좀 줄여 나가겠다. 그래봤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75%포인트에서 단 0.25%포인트를 뺀 0.5%포인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상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비둘기파 그리고 매파의 공통적인 의견 일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황 자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일단 매달 나가는 어떤 이자 비용을 예를 든다면 조금 줄어드는 정도 수준. 뭐 이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뭐 주택담보대출 역시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 경색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규 어떤 주택을 또는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최근에 일단 뭐 둔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롯데건설이 주축으로 좀 하고 있는데 자금난을 좀 겪고 있죠. 왜?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한다면 대규모 자금을 좀 모아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에 그 자금을 다시 한번 어떤 이유를 붙여가지고 좀 돌려주는 어떤 이런 과정이 쉽게 말씀드리면 좀 필요한데 이것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다소 좀 무리한 어떤 자금 수요를 좀 받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부채, 즉 실질적으로 시중 금리보다 어찌 보면 한 2배, 3배 높은 금리를 부담해서라도 일을 진행하긴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도 처리 또는 부도에 임박해 있거나 자금난을 겪는 경우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테마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오늘 시간에서도 뭐 지능 기업이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이 뭐 시세가 강하게 나타난다든지 추가적인 오버슈트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내일 정도에 그냥 끝날 정도의 어떤 테마다. 단기적으로만 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급하게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나 봅니다. 좀 본질적인 악화가 뭐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라는 그렇죠. 부분인데 오늘도 줄줄이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좀 기대감 가졌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분석일 수도 있는데 예, 우리는 또 정확하게 또 보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 종목을 좀 한 가지 볼까요? 일단 신원 종합개발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시간에서 지능 기업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상한가를 갔는데 신원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현 정권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테마주로서도 움직였던 적이 있었고 또 시중에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호재라든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한 슈팅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성향의 종목이긴 한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장 오늘 종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굳이 데이트레이딩 관점이든 스윙이든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오늘의 신호를 앞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61선 또는 21선에서의 어떤 횡보, 가격 지지 흐름을 좀 확인해 준다라면 앞으로 다가올 즉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줄이는 그 시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시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참 건설주들의 악재가 발목을 크게 잡았는데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PF 대출에 대한 레고랜드 사태 등 이 발목을 잡힌 부분이 여전히 나아진 건 없고 오늘 좀 테마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분석. 사실 앞서서 그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이번에 또 모멘텀 신주 수주나 우크라이나의 또 재건이나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호황제가 이렇게 또 탄탄하게 이렇게 맞서면서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중섭 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오늘 뭐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좀 많이 좋았잖아요. 예. 뭐 이런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오세훈 그 서울시장과 뭐 사우디 주택부 장관인가요? 네, 주택부 장관과의 그 면담 소식이 있으면서 이 건설 섹터들이 좀 반응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 서한이 또 상한가를 나타냈고요. 동부건설이 또 상한가. 그리고 진흥기업 같은 경우는 17% 이상 급등하면서 이 중소형 건설주들이 뭐 무엇보다도 크게 반응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최근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온시티와 관련해서 이쪽과 또 엮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이런 그 재료였다 보니까 이런 그 좋은 흐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쪽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재 주가들이 좀 안 움직여서 그렇지 호재성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 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어떤 이슈냐? 서울시가 이제 지상철도를 이제 지하화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본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폭우였죠. 폭우로 인해서 이제 빗물 터널을 설치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갖가지 그 규제 완화, 또 재건축, 재개발 관련 이슈들이 사실 꾸준하게 좀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좀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이쪽 섹터들은 사실 이제부터가 좀 중요하지 싶어요. 오늘 이제 그동안에 많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주가들이 바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고 또 저가 매수세 유입도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움직인 부분들 좀 시세들이 좀 크게 좀 나오긴 했지만 네. 이제 막 반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시그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잘 눌려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따라가는 매매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움직였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이제는 얼마나 잘 눌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 나인원 의원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아직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오늘은 확인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얼마나 잘 눌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매수를 해야겠구나 이런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직까지 좀 더 관망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적인 환호하기보다는 아직 확인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천천히 확인해가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은 맞네요. 이제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물론 오늘 막 급반등을 나타나고 상한가 나타났다고 해서 막 우르르 따라가는 전략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종목으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요? 일단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섹터에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단순히 이 섹터에서 이 업종에서 이제 종목을 고른다면은 일단 저는 한신공영을 일단은 골라봤습니다. 한신공영 뭐 똑같은 모멘텀이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들만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 14%, 13% 이상 급등을 하면서 바닥 탈피에 긍정적인 그 신호를 좀 알려왔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됐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를 암시하는구나. 여러분들 이제 대충 짐작을 하시지 않겠느냐 좀 싶어요. 일단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바로 이 시점만 놓고 본다면은요, 단기적으로 고점과 고점대들이 낮아지면서 하락의 추세를 좀 그려졌었습니다만은, 근데 어떻습니까? 고점대를 넘어섰어요.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나 잘 눌려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관심을 가질 법한 흐름이다라는 것. 이제 타이밍을 잡는 것은 그 추후의 문제고, 단순히 시그널을 발생시켰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한신공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네. 비단 이 한신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좀 시간을 넓혀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흐름이 딱 좋다라는 거지. 꼭 더 넓혀서 이런 차트를 가진 종목들도 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네요. 꼭 건설주가 아니더라도요. 예, 오늘 많이 오른 이 건설주 궁금증도 풀어주셨나요? 오늘장 핫키워드였습니다.